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실제로 도움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왕반장님, 아들 녀석이 친구 집 갔다가 대형 TV를 그냥 비비탄으로 쏴서 유유하셨어요. 이후의 상황은 짐작이 됩니다. 유리 쫙 못 쓰게 됐겠네요. 보험 처리했습니다. 면책 20만 원에 감가해서 배상해 주더라고요.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탐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직업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투잡족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3개, 4개 이렇게 일을 해서 소득을 보전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엔잡러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각자 분석하는 이유가 다른데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이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엔잡러들. 네. 이 이제 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서 그런 이제 엔잡러들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통계청 통계 같은 걸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가 수치로 입증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16만 4천 명으로 이제 집계됐는데 그게 이제 지난해 7월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이전까지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주 52시간제를 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제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제 네. 52시간제를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가져오신 건 홍성만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근거는 뭔가요? 일단 이게 주 52시간제 영향인지가 좀 확실치 않다는 건데요. 만약 그 영향이 맞다고 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이제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7월 달에 늘었으면 이제 는 구간의 사업장에서만 이제 엔잡러들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다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52시간제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늘었어요, 부업자들이. 이걸 좀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서 이 영향이 52시간제 영향보다는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일자리들이 확대된 그런 영향이 아니겠냐라는 분석들이 오히려 더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만 실장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엔잡러가 늘어났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고 일감도 줄어들었고 52시간제 시행 이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외일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터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52시간제 때문에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전체 이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전 구간에서 다 이제 이런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다시 이제 이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이제 늘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비교할 게 아니라 바로 직전 월과 52시간제 시행하기 네. 전 월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6월 달과 비교해 보면 이제 4.4% 늘었어요. 이건 사실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결정적인 52시간제와 관계 없다고 좀 할 수 있는 게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주 60시간까지 노사합의로 이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이제 신청들을 다 했을 거라는 거죠. 노사합의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니 이 근로시간이 짧아서 소득이 줄었다, 이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단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노사합의를 해서까지 추가 연장 근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많았겠느냐, 요 네네. 과정이 지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 시행이라서 아직 관련 통계들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좀 비슷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이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와 비슷한 이제 그런 사고들이 생기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52시간에 12시간을 더 해서 이제 64시간까지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 이제 신청 건수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게 신청 이 52시간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2020년에 그 지난해에 비해서 이 특별 연장근로 신청 건수 자체가 5배가 증가를 했어요. 폭증한 거죠. 물론 이제 대상 사업체 수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신청 건수도 늘어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청 사유입니다. 네. 이거 내용을 좀 보면은 재해 재난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업무량 폭증 이게 이제 30%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영진에서는 예전에는 52시간제 하기 전에는 이거 연장근로 신청 안 해도 일할 수 있었는데 네. 근로시간의 총량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이제 뭐 초과근로나 연장근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고하는 그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이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점심 1시간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52시간제는 거기에 12시간을 더 근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면 매일 3시간을 더 얹어서 일해야 그렇습니다. 저녁 1시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52시간이 된다. 네네. 그런데 60시간까지 된다고 하면 여기서 8시간을 더 일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 11시까지 이제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집에 가면 이제 12시 넘어서 바로 뭐 자고 바로 이제 출근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 연장 근로는 거기에 4시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주말에 오후 1시까지 더 네.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뭐 이렇게 생활하라는 건데 뭐 아무리 특별한 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21세기에 이런 노동 시간 제도가 필요한지 사실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업계가 어렵습니다만 또 특수를 맞는 곳들은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